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기 어려운 한 예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중국의 한 고승이 남긴 한마디. 을사년, 섬나라에 불이 붙고 강 건너 대국은 무너진다. 작은 나라가 새로운 통일을 이룬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동북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봉쇄했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투입하며 정면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직전의 평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불안정한 시기,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흐름은 이미 오래전 누군가에 의해 예고된 것일까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고 중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불안정한 균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허운 스님, 이름조차 낯선 이 인물의 말이 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고 있는 걸까요? 예언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 그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허운 스님, 중국 근현대 불교사에서조차 그다지 주목받지 않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면서 이 낯선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은 1960년 작고하기 전 제자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을사년에 섬나라에 불이 붙고 강 너머 황제는 무너지리라. 작은 나라가 강을 건너 통일을 향하게 되리라. 을사년은 2025년, 섬나라는 대만, 강 너머 제국은 중국, 그리고 작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을 뜻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 말이 처음 언론에 소개된 것은 2024년 1월, 당시엔 근거 없는 예언이라며 조롱 섞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즉각적 대응에 나설 것.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전 수준의 군사훈련을 감행했고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다시 동아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증강했고 북한은 기습적인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까지 그랬듯 내 삶에 가까운 공약과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를 암시한 경고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격변의 정세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직면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지 정책을 더 많이 약속했는가? 누가 세금을 줄이겠다고 말했는가?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는 대만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 직전의 국면을 맞고 있으며 북한은 불시에 도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은 사실상 전시 상황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력한 두 후보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합니다. 위기를 키우기보단 대화로 풀어야 한다. 북한과의 소통, 외교적 중재자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중립적 균형을 통해 전쟁을 피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접근이 중국과 북한의 의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나친 유화책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엔 말보다 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 구축을 주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싸워 이길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노선은 확실히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릅니다. 지나친 강경책은 오히려 한반도를 전면 충돌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선거는 이념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의 세계는 불확실하고 우리가 뽑는 한 사람의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단지 신비한 예고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를 보면 그 말 속에 담긴 본질은 명확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에서 작은 나라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허운 스님의 말이 단지 과장된 전설이라면
우리는 이토록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의 협에 전운이 감돌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세계는 다시 냉전의 그림자 속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안한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언은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허운 스님의 마지막 문장처럼 작은 나라가 거대한 강을 건너 새로운 통일을 이루리라. 과연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가올 대한민국 대선은 단지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그 방향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